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와 국가보훈부에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논평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 그리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김은혜 수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이겁니다. 통일부가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게 헌법 정신이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나에게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이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시절에 그 공무원을 하면서 검사 시절이라든가 총장 시절에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 얘기해 왔던 그런 얘기의 한 맥락입니다. 그거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권이 또 바뀌겠지, 다음에는 민주정권이 오고 다음에는 공화정권이 오고 이렇게 해서 복지부동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이런 교육부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언론에서 이제 통일부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항상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항상 논란이 지금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라든가 이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가 북한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인권 부분을 지적하고 김정은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쪽으로 치중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호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이분이 지금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닙니까?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 김용호의 스타일이 지금 문제가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지금 한번 미리부터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윤석열 정부를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기존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 이제 통일부의 역할을 잘못된 일이 있었다 하면은 그 통일부의 역할을 바로잡자는 것이에요. 바로잡자는 것이고, 통일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이렇게 바뀔 때마다 통일부가 그 기준을, 공무원으로서의 기준을 바로잡지 뭐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엉거주춤 할 때 어떨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다. 이런 거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통일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자세다. 통일부가 원래 생길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헌법 정신에, 헌법은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에 우리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된다, 이게요. 그 이외의 통일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30년 동안 40년 동안 적폐, 그 쌓인 적폐입니다.
이 통일부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잡자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보수고 참 진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좌파 우파의 이야기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보수도 참 훌륭한 것이고 진보도 참 훌륭한 것이다. 이 훌륭한 것인데 그래도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 좌파도 우파도 제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제대로의 의미를 살리자. 그러니까 그 좌파 우파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의미는 너무 부여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것들이 진보나 보수가 어떻게 통용되느냐, 이 보수의 잘못된 이미지들이 많이 이렇게 덮어지고 겹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고쳐야 되는 거죠. 이 보수도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 제 의미를 회복해야 되고, 진보도 당연히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일부를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통일부를 외교부하고 통합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통일부를 그대로 둬서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장고하고 있고 지금도 번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그대로 두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기 때문에 통일부를 그대로 두고 통일부가 우리 헌법 정신에 맞도록 통일부를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좌파나 민주당 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김영호 후보자를 지명해 놓으니까 이제는 통일부가 북한과 완전히 적대적으로 보는 적대시하는 인권만 파고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은 일단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기우이고 짐작하는 것은 가짜 뉴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정 전반에 걸쳐서 30-40년 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이 노동 부분을 바로잡듯이 지금 다른 요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 하는 거예요. 우파로 좌파의 걸 기울어졌다고 또 바로잡다 보면은 우파로 또 치우쳐지는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또 바로잡아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국정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정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공조직, 공무원이 하는 일들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주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통일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국가보훈부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부분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유공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가지고 유공자를 선발하는, 인선하는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우기고 바로 지키고 바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구다 완전히 우파 쪽으로 기울었다 좌파 쪽으로 기울었다, 이거는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공정하고 정상적인 걸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은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화도 해야 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계 개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그렇게 완전히 북한으로 경도된 치우쳐져 있는 퍼주기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관계 개선, 정상적인 남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권 문제의 개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일부의 기본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가 유공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5.18 유공자,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민주유공자 그것도 모자란다, 더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더 넓히자. 넓히는 거는 동의대 사태라든가 현대중공업의 노조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런 법안을 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중이잖아요. 국가유공자, 이 국가유공자도 꼭 마찬가지인 겁니다. 통일부처럼 좌다, 우다,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게 언제나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보수의 장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최근 들어서 가지고 일을 잘한다. 정말 이제 있던 보훈처보다는 이번에 부로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보훈부가 최근 들어서 일을 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민식 장관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유공자로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유공자에서 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짚어보자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것이고, 또 기울어졌고 경도돼 있는 부분들은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윤석열 정부를 저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엄청나게 진짜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저쪽에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이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이라든가 이거를 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수 의석에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는 정말 거의 식물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도 어려워지지만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도 일 못해 먹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감싸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고쳐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박민식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좌파 진보와 다른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왜곡되고 있는 진보 좌파와 다른 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수가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보수는 지금 진보 좌파라는 민주당처럼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감싸주고, 이재명의 비리도 비리의 제 지위에는 따지지도 안 하고 그것을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감싸주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건국 이래 70년 동안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통성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가끔씩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때그때 잠시 쉬어가는 대안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정통성은 보수로 이어져 왔다고, 대한민국은 보수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이런 보수 세력이 계속 집권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안으로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보 부분이 거론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립유공자의 서운을 하는 데 있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30년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이상한 기준으로 지금 독립유공자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공산주의자도 독립운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모두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북한 정권이 탄생하는 김일성 정권이 탄생하는데 거기에 기여를 했는 사람들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나면은 모두 우리의 유공자들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그러면 다 뺀다 그러면은 그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보수 자체가 아닙니다. 보수의 포용력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이 독립유공자 하면은 백범 김구 선생의 경우가 많이 떠오르는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백범 김구를 띄우려고 이승만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도 훌륭하지만은 이승만 박사도 훌륭한 겁니다. 이게 보수의 장점이고 보수의 무기입니다. 공정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승만을 유공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독립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그러면은 누구를 우리의 그 독립 유공자로 넣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을 뺀다 그러면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좌파고 문재인 정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박민식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손혜원 그 국회의원 있죠. 손혜원 국회의원의 아버지인 손영무 씨가 국가 유공자로 됐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요. 그 6번이나 탈락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기준이 바뀌어서 국가 유공자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공산당 활동을 한 게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공산주의 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면 이런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빼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명료하게 분리를 하면은 심사위원이 왜 있겠고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전문가들인데 이 부분을 의뢰하고 맡기면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분류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광복 회장을 지냈던 김원웅 씨 있습니다. 김원웅의 부모 김근수 씨와 전월순 씨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돼 있다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생년월일이 지금 뭐 왔다 갔다 건다거나 이 공정 내용들이 언제나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 논란은 아마 오래된 얘기인데 이것들도 이번에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런 게예요.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면은 아무리 그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점검해 보면은 그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민식 장관이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광주의 5.18 유공자입니다. 이 5.18 유공자는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기 진짜 이 유공자의 이름이 올라져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 애로가 있었고 또 굉장히 불운했던 그런 상황이었겠지만은 말썽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5.18 유공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름을 진짜 알고자가 지금 언론만큼이나 지금 상당히 이 얘기를 제안을 많이 하는 거예요.
5.18 유공자가 지금 10,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유공자로 되었는지 보훈부에서 이거를 보훈을 하고 있는데 명단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예요. 무슨 공적이 있느냐 알려달라. 국가기록원에 알려달라 하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그 사법부죠. 판결도 나와 있는 거예요. 유공자를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게 자기 이름이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밝히고 싶기도 할 텐데 왜 이걸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5.18을 둘러싸고 있는 성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도 나와 있지만은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고 공익도 중요하다. 공익보다는 사생활 보호가 좀 더 크다는 이런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공개가 안 되는데 이 5.18의 예민한 성격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지만은 이제는 사회가 바뀌고 또 우리 사회도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5.18이 그렇게 대범하고 폄훼되지도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함부로 폄훼하게 되면은 이 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돼 있어요. 5.18에 대해서는 그 법안 그거 하나도 이제는 그렇게 돼 있는 법도 지금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고 5.18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5.18이 민주화 운동을 한 그런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격당하지도 않고 폄훼받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서운되는 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공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독립운동만 했다 가지고 충분히 유공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좌파 정권 때 억지로 끼워 넣었던 이런 기준들은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수의 표현력은 언제나 상식과 공정의 기준 아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가 바뀌어 가지고 5.18 광주 5.18이 제대로 인식시켜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생활보다는 공익이 우선인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공익 우선으로 5.18의 유공자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들이 했는 공적들을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기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도 사회적인 한 부분에서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국가보훈부가 보훈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안들은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보훈을 해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법도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자신들의 공적사항 하나 알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고 국민들은 그 공적에 대해서 존경할 부분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자세한 공적사항에서 자세한 부상이나 장애 남인데 알리고 싶지 않는 그런 사생활 부분이 있다는 거는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광주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 지가 아마 몇 년째가 되는데도 그 얘기 자체를 모른다. 그 공적사항을 모른다. 누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지금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주 자체 안에서도 지금 5.18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기단체들이 지금 활주직에 횡보를 하고 있고 조폭들도 이런 이름을 팔아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차제에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광주 자체에서도 이것을 정리하자 그러면은 이런 공개는 필요한 거고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논란이 일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이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국민 여론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3, 40년 동안 쌓여온 우리의 생활 적폐, 이거는 우리 생활 적폐 아닙니까? 이런 생활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공정한 상식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모두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좌든 우든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서로 비난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뜻을 모아주고 이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이 독립유공자 부분은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5.18 유공자 공개 이런 부분도 공개돼서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분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되고, 독립유공자 서운으로 복원을 하고 있고 5.18 유공자가 공개돼서 우리가 좀 더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늘 조교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가시는 김에 아직까지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셔서 제 방송 좀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